네, 5월 6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한 시장인 것 같죠. 그도 그렇게 휴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연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누차 얘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재무부 장관이 옐런이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 휴일에 그 미국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2%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잘 넘어간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둘은 한 팀이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옐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한 번씩 겁을 주면 자동적으로 간접 테이퍼링이 되니까 그걸 노리는 건가 싶긴 한데, 분명한 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발언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만큼 이제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이지만 이 신흥국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당장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니라 신흥국이고,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순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오늘 특징을 이루었던 종목들을 좀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한 가지로는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던 이 중장비, 건설 인프라주들이 이제 시세가 좋았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이게 오늘 이제 건설보다도 중장비 관련 섹터들의 시세를 더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유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랑 이제 갈라서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인도랑 밀착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더 감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추후 이제 인도와 또 유럽이 발표할 인프라 투자가 꽤나 실체가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인프라 투자재 그 종목들한테 이제 시세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당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중국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전임자인 트럼프와는 달리 이제 조직적으로 중국을 좀 틀어막고 있죠. 당장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이 반도체 공급 라인 재편성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라는 거는 뭐 휴대폰이나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의 제품에 다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근데 이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아직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을 또 달리 하면 반도체를 조달받지 못하면 중국의 산업 자체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웨이의 실적이 많이 줄었죠. 전체 매출이 이제 16.5%나 감소를 했는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 전기차 배터리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포기하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간 국가입니다.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 같이 진출해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랑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보조금 정책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자국의 전기차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좀 한동안 피해를 봐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 자동차 산업까지도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사로 많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지는 않긴 한데, 바로 그 전기차에 필요한 6불 화인산 리튬 조달 루트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뭐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라, 이 리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기에 이 리튬이라는 거는 이 배터리 3대 소재인 전해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이제 생산하는 국가들을 보면 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칠레가 있는데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들 국가에서 이 리튬의 수출을 중국한테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인데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게 최근에 그 한국의 동아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이 급등해서 이 리튬의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가격이 3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리튬을 생산하긴 하는데 이제 오염물은 물론이고 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미국은 크게 세 가지 부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죠. 먼저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성, 그리고 자동차 산업,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이 EU와 인도가 대신해주고 있는 이 1대1로 산업을 통해서 중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먼 발치에서 보시기에는 아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 중국은 그 앞서 언급해드린 세 가지 산업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당장 1대1로만 하더라도 참여 국가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그 호주처럼 이들 국가가 노선을 갈아타기라도 하면 이거는 돈을 땅에다가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쏟아부은 사업들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까지 감소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중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이제 최근에 나타내는 어떤 정책들을 보면 그동안은 이렇게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편으로 진짜 이번 제재는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포트에 만약에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관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커간 것 대비해서 중국에서의 성장률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반도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좀 보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 중국 비중을 낮춰야 하는 이유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하루도 마감을 잘 하시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